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5천만 원까지는 부모와 자녀 간에는 증여해도 세금 없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을 수가 있어요.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해외에 이민 간 자녀에게 해외에서 보유했던 부동산 또는 현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국내에서 증여하는 부모님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중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정도의 자력이 안 될 경우에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부모가 대신 납부해주는 연대납세 의무를 활용해서 세금을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주는 사람이 아닌 증여를 받는 사람의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가계도를 살펴보면요.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으로 이어진 윗세대를 직계 존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으로 이루어진 윗세대를 직계 존속이라고 부르고요. 혈연으로 이루어진 아랫세대를 직계 비속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자녀와 손자, 손녀, 여기에 외손자, 외손녀까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아래쪽을 직계 비속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한 결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에 해당이 되고요. 어릴 때는 같은 가족이었지만 각각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기타 친족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 자매인 경우에도 인척이라고 부르거든요. 인척인 경우에도 기타 친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인, 장모, 여자의 경우에는 시부모님도 기타 친족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가계도를 이해하고 증여재산 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수중자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이익을 보는 수중자가 증여세를 아끼는 방법 중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무상으로 현금을 주는 법,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 원 공제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부모님 각각으로부터 받을 경우 1억 원 공제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5천만 원이라는 증여재산 공제는 받는 사람, 수증자 기준으로 인당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모님 각각 해서 받는 사람 기준으로 또 인당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직계 존속에 포함되는 그룹을 하나로 봅니다. 따라서 직계 존속에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윗세대죠.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렇게 직계 존속의 하나의 그룹으로 보게 되죠. 개인을 본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이 그룹이 이 본인에게 줄 경우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기타 친족, 배우자, 이것은 그룹으로 합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경우 수중자 기준으로 인당 10년에 5천만 원, 이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10년인데요. 10년에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에 2천만 원을 한도로 하므로 증여재산 공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모두 윗세대를 합쳐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의 기준은요,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직계 존속으로부터 윗세대로부터 받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가 돼서 세금 없이 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
거주자로부터 국에 있는 재산을 받을 때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주자는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증여받는 날 이전에 183일, 6개월 정도를 말하거든요. 1월부터 6월까지 일수로 계산하면 182일,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하면 통상 183일이 돼서 이 둘을 합치면 1년에 365일이 나옵니다. 따라서 183일 이상 증여일 이전에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1년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을 머물렀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일수의 계산은 183일을 기본으로 하지만 183일 이외에도 항구적인 거소가 해외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 거주자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외교관이 해외에 외교관으로 가여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이 되고요. 국내 법인에서 근무하던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파견을 나가서 일을 하면서 4년씩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국내에 본사를 둔 법인으로부터 해외에 파견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1년에 183일 이상 해외에서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승무원의 경우에는요, 국내에서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살더라도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이 안 돼요. 그래도 직업상 해외에 많이 체류하지만 실제적 항구적인 거소는 국내에 있고요. 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부모라든지 자녀, 배우자가 국내에 있을 때는 이 경우에도 해외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판정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달라지기 때문에 세법상 거주자의 판정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주자를 먼저 판정하고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라고 부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요,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재산이다. 이럴 경우에는 아버지가 해외 계좌에 달러로 예를 들어 1억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1억을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아버지는 국내에 있는 거주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국내의 세무서에다가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경우에 국내에 있는 거주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다.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거주자로부터 증여세 납세 의무를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외에는 모두 다 수중자인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세를 내야 되고요. 자녀가 해외에 있을 때 국내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을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줄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자녀인 비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부모님이 주는 경우 국내 부모님이 증여세를 같이 납부할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중 받는 자가 증여세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중자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혈연으로 이루어진 조부모를 모두 포함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 안에 합쳐져서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받고요. 또 증여를 오늘 받았다 할 경우 오늘부터 소급해서 10년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포함해서 판단한다는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윗세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한도로 공제되므로 조부모 등에게 증여받은 게 있다면 직계 존속 모두 합쳐서 5천만 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 아버지 5천, 어머니 5천 이렇게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안에서는 10년 동안 5천만 원만 공제된다는 거죠.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3천만 원만 증여재산 공제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3천만 원부터 지속적으로 금액이 올라와서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됐는데요. 그 이후로 2016년부터 현재 거의 10년가량 이 금액이 상향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천과 미성년자 2천은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적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거주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서 5천인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2016년에 증여재산 공제가 상향된 이후로 처음으로 생겼다고 보면 돼요. 10년 만에 출산과 혼인 시 1억 원까지 증여를 받으면 1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따라서 수증자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하고요. 부모님이 자녀로부터도 증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 직계 비속으로부터 직계 존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인데요. 증여자가 직계 비속인 경우 동일하게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도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부모와 자녀 간에는 증여해도 세금 없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주의할 점은 외국에 이민 간 손자녀의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외국에 간 손자녀의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연대납세 의무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절세 방안으로 쓸 수 있는데요.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면요.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것도 증여재산의 가산이 돼요. 그래서 증여세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대납하더라도 가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증여한 것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정도의 자력이 안 될 경우에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부모가 대신 납부해주는 연대납세 의무를 활용해서 세금을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과세 범위, 증여세, 납세 의무자의 차이가 달라져요.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해외 예적금을 받은 경우 국내의 모든 재산 다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받은 것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내는 거예요. 따라서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해외에 있는 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계신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외에 있는 재산을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줄 경우 국세청에서 사실 포착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국내에 있는 증여자가 자진해서 신고해야 될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자의 경우 증여일 당시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서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내야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를 한 자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의 판단이 중요하고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머무르는 사람이 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본인이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재산에서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수증 받은 사람이 해외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예금을 송금 받아서 증여를 받았어요.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하기 위해서 해외까지 가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될 증여세에 대해서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증여자, 즉 부모님이나 재산을 증여한 사람한테도 같이 납부할 의무를 지우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증여자인 부모님이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재차 증여재산가액이 합산이 돼서 납부한 증여세만큼 증여재산가액이 합해집니다. 따라서 세금이 증가하는데요.
연대 납세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줘도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을 전부 이전하고 부모님이 세금을 대신 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머무르는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를 활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증여하는 부모님이 재산을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이전해주고 부모님의 재산에서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자녀는 부모님의 재산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부모님이 대신 세금을 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자녀가 해외에 있을 때 증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국내에 있는 거주자일 때 증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세금 납세 의무가 달라지므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